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다가오는 26일에 치러질 국내 배구 두 경기로 준비를 할게요. 자, 일단 어제 날짜로 준비했던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의 맞대결은 역시나 예상대로 우리카드 3대2 세트 승리 적중했고요. 현대건설과 도로공사 경기도 3대1의 세트로 다득점과 현대건설의 승리 쪽까지 모두 예상에 적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맞대결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적어가면서 할게요. 한국전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의 지난 경기부터 살펴보자면은 무엇보다도 OK를 상대로 저는 1대3으로 패배하며 개막 이후 2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이다. 자, 리시브 효율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무엇보다 공격에서의 효율이 떨어진 게 페인이라 볼 수 있고요. 범실에서의 차이도 극명했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국내 측면 자원들의 폼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가장 급한 문제가 이것인데, 국내 측면 자원들의 폼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한국전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자원인 타이스가 23득점을 올리면서 활약을 했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법도 했고요. 그럼에도 타이스는 23득점을 올렸고 55%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었고 리시브에서도 좋은 효율을 보인 점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웃사이드 히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재덕이 17득점을 올렸지만 20%의 효율밖에 안 냈고 임성진은 11득점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신영석이 70%의 성공률로 8득점을 올렸지만 점유율이 높지 않았고 블로킹 숫자도 굉장히 비교적으로 적었던 한국전력인데, 상대에게 15개의 블로킹을 헌납하는 동안 한국전력은 9개의 블로킹을 기록했고요. 류헤이의 영입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팀의 공격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패배가 거듭 중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전력이라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현대캐피탈입니다. 자, 현대캐피탈은 V클래식 매치라고 불리는 삼성화재와 경기에서 셧아웃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번 삼성화재전 패배로 3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최태웅 감독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허수봉을 원래 자리로 돌려놨지만 그럼에도 패배를 막지는 못했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흐메드가 20득점 올렸고 하지만 39%의 애매한 효율에 범실을 무려 8개나 기록하면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아웃사이더 히터로 복귀한 허수봉이 10득점을 올리는데 그쳤고 마찬가지로 효율도 19%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간 두 경기에서 제일 부진했던 정강인이 75%의 공격 성공률과 62%의 효율을 기록했는데도 볼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6득점에 그쳤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는데, 자, 정작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보다도 공이 덜 올라왔다는 현대캐피탈인데 이 경기에서는 김선호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 미들블로커의 경기 영향력도 적은 편이고 아시아 쿼터인 페이창은 2득점에 그치면서 국내 자원들이 일정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현대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번 경기는 그럼에도 현대캐피탈의 핸디캡 쪽이 메리트 있다. 왜냐? 한국전력과 현캐가 모두 연패를 기록하며 용병이 유일하게 밥값을 하는 중인데, 한국전력은 서재덕, 임성진의 효율이 너무나도 낮아서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느껴졌고, 현캐는 허수봉이 아웃사이드로 나오면서 경기력 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정강인이 지난 경기 효율이 나쁘지 않았고 조금 더 나은 경기를 일찌감치 나은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쪽이 현케이기 때문에 현케 쪽의 승리를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타이스의 공격력과 중앙의 레벨에서는 분명히 한국전력이 앞서기 때문에 일반 승리 쪽은 한국전력이 맞아요. 근데 핸디캡은 현대캐피탈 쪽을 보고 다득점 경기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한국전력은 국내 자원들이 효율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며 현대캐피탈은
이번 경기에서 정강인과 허수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기를 풀어갈 전망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반승은 한국전력 승 쪽 보지만 핸디캡은 플러스 1.5 현대캐피탈 승리에 다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승부식 125회차 44.00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매치업인데요. 먼저 흥국생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어가면서 할게요. 자,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페퍼를 상대로 이번 시즌 홈 개막전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3연승을 달리면서 선두로 올라선 상태다. 자, 1세트는 쉽게 가져갔지만 2, 3세트를 매우 어렵게 가져왔다는 것이 그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여졌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페퍼가 전력이 좋아진 점도 있었고 흥국생명에서 흔들리는 요소들도 있었는데, 자, 옐레나가 23득점을 올렸지만 효율 자체는 24%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고, 김연경이 20득점을 47%의 효율로 올려주지 못했다면 쉽지 않은 흐름으로 전개됐을 가능성도 높았던 경기였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점점 한 번쯤은 꺾일 타이밍이 보일 수도 있는 흥국생명이라고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날 경기 또한 3세트 듀스 상황에서 김수지가 서브 2개를 연달아 올린 것이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었고, 현재 흥국생명은 이원정을 선발로 내보낸 뒤 김다솔을 교체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원정의 토스가 사실상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옐레나와 김연경의 신장이 좋고 기술이 좋아 어떻게든 득점으로 연결은 시키고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키가 작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토스가 좋지 않으면 득점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거기서 좋았던 리시브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경기에서 흥국생명의 좋은 흐름이 한 번쯤은 끊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자, 다음은 바로 원정팀 정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은 GS를 3대0으로 완파하며 3대0으로 완패를 기록하면서 좋았던 승리 분위기를 전혀 이어가지 못했는데, 자, 지난 경기는 안되는 경기의 표본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메가가 21득점을 기록하며 고군분투했지만 효율은 20%로 저조했고, 지아는 아시아쿼터 용병인 지아는 8득점을 3%의 효율로 올리는데 그쳤다. 자, 그렇기에 이렇듯 원투펀치의 공격력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염혜선의 불안한 토스였다. 염혜선의 불안한 토스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고이진 감독이 인터뷰에서 염혜선은 더 이상 이야기로 안 된다라고 했을 정도며 안예림과 김채나까지 투입되었을 정도면은 뭐 사실상 정관장의 토스가 좋았다고 보긴 어렵죠. 자, V리그에 어울리는 외국인이 2명이나 있기에 정관장은 토스만 잘 올라와도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데, 거기다 박은진과 정호영이 속공은 불안해도 블로킹은 잘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흥국생명의 미들 블로커들보다는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박혜민의 경기력이 기복을 보이는 것도 어쩌면은 정관장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꼽힐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고요. 자, 그 결과 이번 경기는 그럼에도 정관장의 핸디캡을 추천하고 싶다. 왜냐? 흥국생명은 몇 시즌째 이어지고 있는 세터의 문제를 해결할 시도조차 없어 보이고, 이번 시즌 특히 세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자주 연출했기에 정관장이 지난 경기 완패했지만 그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의지는 흥국생명보다는 강하다라고 봤을 때 일반 승리 쪽은 추천하지 않되 정관장의 핸디캡과 다득점 쪽 접근은 꽤나 메리트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 짚고 갈게요. 흥국생명은 고질적인 세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조차
없지만 정관장은 토스에서의 문제를 변화와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 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승은 정관장 승을 굳이 가자면 추천드리지만 플러스 1.5 정관장 세트 앤디 승에 다득점 쪽 접근 마찬가지로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V리그 여자부 남자부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내일 경기가 발매되고 구매한 다음에 수익방에서 여러분들께 구매 내역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오셔서 조합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